안녕하세요, 느긋느긋입니다. 서울의 술, 서울 장수 막걸리가 60주년이 됐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서울에 위치한 서울 장수 막걸리 연합제조장 7곳을 걸어서 한번 다 돌아보려고 합니다. 이곳은 구로구에 위치한 서울 탁주 연합제조장인데요, 이곳에서 출발을 해서 영등포, 허브, 도봉, 회릉, 성동을 거쳐서 강동까지 총 7곳의 서울 탁주 연합제조장의 모습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냥 걷기 심심하니까 옛날 이야기를 좀 해보면, 제가 장수 막걸리 60주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히 이야기를 하면 장수 막걸리를 생산하는 곳이 서울 탁주 제조협회라는 곳인데, 이 서울 탁주 제조협회가 1962년 2월에 생겼으니까 이 협회 60주년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좀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1962년 서울의 탁주양조장 대표 51명이 모여서 이 서울 탁주 제조협회 전신인 서울 주조협회를 결성을 하게 됐는데, 그럼 또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왜 갑자기 1962년에 이런 협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기 시작했을까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저는 궁금한데. 그래서 당시 이야기를 좀 해보면, 1962년이면은 61년에 5.16 다음 해잖아요. 군정이 이제 막 시작한 직후인데, 이제 뭐 5.16을 일으키고 나서 나라를 바꿔야 되는데, 뭐 경제도 발전시키고 할 일이 태산인데, 필요한 게 결국은 돈이잖아요. 근데 나라에 돈이 없으니 세금을 대폭 인상을 하게 돼요. 특히 주세, 그 중에서도 막걸리 같은 경우는 째째하게 뭐 지금처럼 5% 10% 인상하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 인상한 게 750%를 인상을 해요. 그러니까 원래는 막걸리 한 섬당 400환의 주세를 붙이고 있었는데, 1962년에 주세를 개편해서 3,000환의 세금을 거두게 됩니다. 이렇게 세금을 대폭 올려놓고 다음으로는 할 일이 좀 세금을 쉽게 걸어들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서울시에서 기존에는 막걸리 양조장을 할 때 최소 생산량이 700석 이상은 돼야지 이제 면허를 발급을 했는데, 그 기준을 또 2배 이상 올려서 1500석 이상을 막걸리를 한 해 생산을 할 수 있는 업자에 한해서만 면허를 발급하도록 합니다. 진입 장벽을 확 올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당시 나라에서는 영세한 막걸리 업자 하나하나 일일이 다 관리하는 게 힘들고 세금을 걷어들이는 게 힘드니까, 영세한 사업자 대신에 이걸 이렇게 좀 모아서 큰 단체로 만들어서 그 단체 하나만 관리하면 훨씬 세금을 걷어들이기도 쉽잖아요. 그래서 같은 막걸리 제조업에 종사하는 업자들끼리 이렇게 협회를 구축을 해가지고 합동해서 막걸리를 제조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열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서울에 이제 막걸리 양조장 대표들이 모여서 이렇게 서울 탁주 제조협회, 당시는 이제 서울 주조협회를 결성을 하게 된 거죠. 양평동이 엄청 많이 바뀌었네요. 여기가 영등포 기계상가가 있던 자리인데, 기계상가가 벌써 허물어지고 지금 이렇게 큰 고층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지금 여기 영등포 연합제조장은 양평 12구역 재개발로 문을 닫았나봐요. 와, 어쩐지 탁주 제조협회에 들어가도 이 영등포 연합제조장 주소나 이런 게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락된 건가 싶었는데, 재개발로 다른 곳에 이전을 한 건지 아니면 영업이 그냥 중단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지금 이 앞에 보이는 이 건물이 제조장, 양조장인 것 같은데, 여기가 1969년에 이 탁주 주조협회에서 세운 공장이거든요. 당시로서는 거금을 들여서 생산 용기도 예전에 이제 뭐 장독이나 독이 아니라 스텐 용기로 깨끗하게 구비했다, 뭐 이런 기사도 보고 했었는데, 아이고 좀 일찍 왔어야 되는데 벌써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네요. 아이고, 선유고가도 철거를 하네요. 서울 시내에서 고가도로 보기도 점점 힘들어질 것 같아요. 이곳이 마포에 위치한 서울 탁주 제조협회입니다. 장수 막걸리 예전에 병들 요렇게 쭉 사진도 전시를 해놨네요. 장수 막걸리가 서울 미래유산으로도 지정이 돼 있고, 간단한 뭐 시음장이나 홍보장도 있는 것 같은데, 코로나 때문인지 문은 닫혀 있는 것 같습니다. 협회가 있는 빌딩 이름이 51 빌딩이더라고요. 서울 탁주 제조협회가 결성될 때 그 서울의 양조장 대표 51명이 모여서 협회를 조직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거를 따서 건물 이름도 51 빌딩이라고 짓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장수 막걸리 포장 용기, 페트병을 생산하는 그 기업 이름이 51 기업입니다. 지금도 그 협회 회원이 51명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 양조장 대표님들은 나이가 많아지셔서
뭐 2대 또는 이렇게 3대로 그 권리를 물려주면서 협회 회원이 뭐 늘어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이렇게 상당히 좀 폐쇄적으로, 어감이 좀 그런가요? 좀 상당히 끈끈하게 이 서울 탁주 제조협회가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얘기 나온 김에 막걸리 용기에 대해서도 좀 더 말씀을 드려볼까요? 아까 그 사진에서 잘 보이셨는지 모르겠는데 1978년부터 이 막걸리를 플라스틱 병에 담아서 시중에 유통하기 시작했는데 또 그게 또 다 사연이 있습니다. 1977년인가에 엄청나게 풍년이 들어가지고 원래는 이제 밀로만 막걸리를 만들다가 77년에 이제 쌀막걸리를 만드는 걸 국가에서 허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국의 애주가들이 그동안 마시지 못했던 쌀막걸리 유통이 되니까 막 마시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생산량이 딸려서 뭐 밀주나 불량주류들이 시중에 엄청나게 유통이 돼요. 단순히 물을 타는 거 정도에서 끝나지 않고 막 화학약품, 뭐 공업약품을 섞어가지고 먹고 사람들이 뭐 다치고 심하면 죽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가지고 나라에서 서울 시내에 유통되는 막걸리는 반드시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서 판매를 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처럼 뭐 주전자에 담아서는 서울 시내에서는 막걸리를 팔면 불법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서울 탁주 제조협회에서 오성화학이라는 그 플라스틱 제작 용기 회사를 인수를 해서 오일 기업으로 이제 나중엔 이름을 바꾸지만, 그때부터 이제 플라스틱 병에 막걸리를 담아서 팔기 시작했고, 얼마 전에 보니까 예전에는 그 장수 막걸리 병이 약간 초록색이었는데 투명한 병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자원 재활용법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투명한 플라스틱 병은 재활용하기가 쉽대요. 그래서 그 법에 따라서 투명한 막걸리 플라스틱 병으로 바꿔서 요새는 유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막걸리 플라스틱 병, 막걸리 병 용기에도 당시에 뭐 사회상, 시대상 같은 게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드디어 서부연합 제조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번에 둘러보는 서울 탁주의 제조장들은 성동 제조장 정도만 빼면 대부분이 1960년대 말에서 1970년대 초에 서울 도심에서 이 외곽 지역으로, 지금은 이제 뭐 외곽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1960년대 말 기준으로요, 외곽으로 이전을 하면서 당시 국세청의 권고에 따라서 당시로서는 상당히 큰 규모의 제조시설을 갖추게 됩니다. 여기서 다음 도봉연합 제조장까지 걸어서 한 18km 정도 거리인데 뭐 아무리 봐도 볼 게 없더라고요. 서울 장수 막걸리 관련해서요. 그래서 여기서 2일차 일정을 마무리를 하고 다음에는 도봉연합제조장에서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곳은 도봉구 창동에 위치한 서울 장수 막걸리 도봉연합제조장입니다. 이곳에서 장수 막걸리 1주 2일차 일정을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곳이 1970년에 지어진 막걸리 공장이라고 하는데 당시 전국 최대 규모의 막걸리 공장이었다고 합니다. 저쪽 공장 뒤편으로 해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아봤는데 기분 탓인지는 몰라도 막걸리 냄새가 이렇게 살짝 나더라고요. 저는 지금 우이천을 따라서 태릉 양조장으로 가는 길인데요. 어제 구로하고 영등포의 양조장이 안양천가에 있었고, 그 다음에 저 서부 양조장이 무슨 천이지 거기가? 불광천일까요? 어쨌든 오늘도 보니까 이 막걸리 양조장, 제조장이 이렇게 물길 옆에 위치하고 있는 게 공통된 특징인 것 같아요. 석계역입니다. 월릉교를 통해서 중랑천을 넘어가야 되는데 길을 모르겠네요. 아이고, 월릉교 찾느라 한참 헤맸네요. 이제 중랑천을 넘어서 태릉연합 제조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서울 탁주 태릉연합 제조장입니다. 제가 동대문구 전농동에 사는데 전농동에는 이 태릉연합 제조장에서 만든 막걸리가 들어오더라고요. 동네에 들어오는 막걸리가 여기서 만들어졌다니 반갑네요. 도봉연합 제조장에 비해서는 조금 아담한 사이즈인 것 같습니다. 밥을 먹고 걷는 도중에 이 화랑마을이라고 써진 표지석을 발견했는데요. 이게 옛날에 그 새마을운동 마크 아닌가요? 뭐 새마을운동 관련해서 마을을 단장하면서 이렇게 표지석을 세운 것 같습니다. 이 안쪽이 그러면 화랑마을인가 본데 기억해뒀다가 다음에 한번 와봐야 되겠네요. 저는 지금 동일로를 따라서 쭉 걷고 있고요. 한 2시간 10분 정도 걸으면은 성수동에 있는 성동연합제조장에 도착을 할 것 같습니다. 밥을 먹고 나온다도 이 기운이 나는 게 아니라 몸이 축축 처지는 게 졸립네요.
걸으면서 다시 좀 컨디션을 끌어올려야 되겠습니다. 여기가 성수동에 위치한 서울 막걸리 성동연합제조장입니다. 앞서 봤던 제조장들에 비해서는 신식인 것 같죠. 2009년에 준공이 돼서 서울에 있는 장수 막걸리 제조장 중에서는 최신의 제조 시설을 갖춘 곳입니다. 2010년에는 그 충청도 진천에 공장을 마련하면서 그 전국에 유통되는 장수 막걸리, 그리고 대형 마트나 편의점 등에 납품이 되는 장수 막걸리는 그 진천에서 생산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한 24,500걸음을 걸었는데 여기서 2시간 10분 정도를 더 가서 강동에 있는 연합제조장에 도착을 하면 장수 막걸리 일주가 드디어 끝이 납니다. 저는 지금 광진교를 건너고 있습니다. 날이 좋아서 그런지 그냥 시야가 엄청 좋네요.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강동 연합제조장입니다. 지금 37,000걸음, 한 26km 정도 걸었고요. 지금은 이제 6시가 거의 다 돼가서 일들을 슬슬 마무리 하시나 분들이 많이 닫혀있네요. 이제 얼른 집에 가서 시원하게 막걸리 한잔하고 일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